전문 2급, 생활 2급, 장애인 2급, 노인, 유소년, 전문 스포츠 지도사 1급까지 진짜 다 있는 찐 전문가가 알려주는 스포츠 지도사 완전 정복. 먼저 첫 번째는 자격제도 이해하기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 모아서 제가 이번 편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스포츠 지도사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이랑 생활이랑 어떤 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걸 취득하는 게 좋을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기에서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너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 꿀팁까지 해서 일정 근거, 분야, 체계, 정의, 요건, 종목, 그리고 마지막 과목까지 해가지고 짧고 굵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지도사 따려면 4월 달에 접수를 해야 돼요. 4월에 접수를 시작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가 11월에서 12월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취득하는 데까지는 약 8개월에서 9개월가량의 소요가 되고 1년에 딱 한 번밖에 시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놓치지 말고 꼭 필기시험을 신청을 해서 올해는 꼭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일정 알아볼 거예요. 1급류, 전문 1급, 생활 1급, 장애인 1급과 함께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까지 먼저 1차적으로 접수하게 되는데요.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접수 및 서류 제출이에요. 1급 그리고 2급 전문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있어요. 서류 제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탄에서 나오니까 2탄에서 이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급 생활, 유소년, 노인, 2급 장애인은 두 번째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청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는 서류 제출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먼저 체육 지도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체육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즉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체육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육 지도자는 지도 내용, 대상, 분야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 대상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서는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이번에 2015년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대상에 따라서 유소년, 그리고 노인, 그리고 일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생활 스포츠 지도사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생활 1급이었던 건강운동관리사가 이제 생활 1급에서 건강운동관리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만 3세에서 초등학생을 지도할 땐 유소년, 만 65세 이상을 지도하면 노인, 그리고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상이 선수냐 일반인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전문과 생활로 나뉘고, 장애인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이나 생활 종목 전 단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초적인 자격증이고, 이거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전문이나 아니면 생활을 따주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는 공통이에요. 공통에 대해서는 종목이 없어요. 태권도, 유도, 복싱 이런 종목 없이 운동 수행 방법 및 지도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운동관리사, 우리가 흔히 건운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 체계를 먼저 알아보면 201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돼요. 먼저 가장 큰 특징은 필기시험을 맨 처음에 보느냐 아니면 맨 마지막에 보느냐의 차이였어요. 예전에는 필기시험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연수를 잘 들으면 필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필기시험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연수에서 심리, 생리, 역학, 그리고 사회학 등등등의 필기시험에 대한 과목들을 연수에서 배웠다면, 지금 가장 큰 특징은 혼자 공부해야 된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2탄에서 필기시험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나머지는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그리고 연수 내용이, 여기에서는 기초학문적인 과학, 스포츠 과학을 먼저 알려줬다고 하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준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전이랑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냐라고 말하면, 경기지도사가 전문 스포츠 지도사로 바뀌었고, 생활 스포츠는 똑같이 생활 스포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급, 2급은 똑같이 1급, 2급으로 바뀌었고, 여기서 이 운동 처방이라고 하는 1급이 건강운동관리사로 독립적으로 나타나서 따로 자격증 취득이 나타났고, 2급에서는 1급으로, 3급에서는 2급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에 있던 자격증이에요. 장애인, 유소년, 노인, 대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자격증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정리. 전문이나 생활 스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을 스포츠 지도사라고 하고, 건강운동관리사는 운동 수행 방법에 대해서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검진을 통해서 치료와 병행해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건강운동관리사에게 보내서 운동 수행 방법을 지도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건운사라고 말해요.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는 대상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사람이 딸 수 있는지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응시 자격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유소년, 노인, 장애인 2급도 똑같아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고 1급의 경우에는 장애인 2급을 딴 다음에 지도 경력 3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활 스포츠 1급, 아까 방금 장애인 스포츠 1급이랑 똑같아요. 1급 따려면 2급을 딴 다음에 지도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문 스포츠 2급이에요.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아까 지도 대상에 따라 나눠진다고 했어요. 선수랑 일반인에 대해서 차이로 이제 여기에서 전문이랑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는데 전문 스포츠 지도사를 가진 사람은 일반인은 지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전문 스포츠 지도사를 딸 수 있는 사람이면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를 따라 무조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전문 스포츠 지도사는 무조건 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4년.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 4년 이상의 경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태권도 선수였어요. 그러면 선수 경력 4년을 가지고 있거나 선수 경력 증명서 4년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4년제 체육학과를 나온 사람,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체육 관련 4년제. 자, 3학년이다. 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3학년은 딸 수 없어요. 그냥 선수 경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4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전문학사를 땄어요. 난 2년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2년 졸업증명서 플러스 경기실적 증명서 2년. 그래서 2년 더하기 2년은 여기도 4년이 되죠. 이렇게 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수 1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는 3년제 학사를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도 4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전문 스포츠 지도사의 전문성은 4년 이상의 그 종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1급 같은 경우도 똑같이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2급을 딴 다음에 3년 이상이 필요해요.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1급, 2급 따고 나서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2급, 자 4년 이상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무조건 저는 전문을 따라고 말씀드립니다. 취득 가능하시면 생활은 예를 들어서 도장 일반 체육을 지도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전문이에요. 위 내용을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선수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전문을 따야겠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문이 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아닙니다. 전문이 생활과 난이도가 똑같아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제 2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2급 생활 같은 경우에서는 똑같아요. 2급 생활은 18세 이상, 유소년, 노인, 장애인도 18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1급류는 똑같이 취득하고 플러스 경기 실적 3년 이상 이게 필요해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생활이냐 전문이나 고민하실 때는 전문을 딸 수 있으면 전문을 추천드려요. 특히 체육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나 선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전문을 취득하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전문 스포츠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54개 종목이에요.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지도사도 똑같이 54개 종목이에요. 유소년 스포츠는 아까랑 다르죠? 57개 종목이에요. 추가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고 노인 스포츠 지도사는 55개. 마지막으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아까보다는 조금 줄어든 종목이죠. 34개가 있습니다. 저는 전체 다 태권도로 다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필기시험을 어떻게 봐야 돼요? 시험 과목에 대해서 한번 안내 드릴 거예요. 2편에서 진짜 꿀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1편에서는 어떤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전문 스포츠, 생활 스포츠, 장애인 스포츠 1급과 관련해서는 운동상의 체육 측정 평가론, 트레이닝 방법론 다 똑같아요. 여기. 다른 건 전문에서는 영양학, 그리고 생활에서는 건강교육론, 장애인에서는 장애인 스포츠론이 변경된다. 그러니까 흔히 가장 많이 따는 전문이랑 생활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7과목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심리학 봤고요. 생리학은 안 봤어요. 사회학 봤고, 역학은 안 봤고, 교육학 봤고, 윤리 봤고, 체육사 봤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게 쉬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공부할 때 공부하면서 5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머지 장애인 2급, 유소년, 노인 같은 경우에는 각자 특성에 맞는 과목들을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과목을 필수로 공부해야 돼요. 8개 과목.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스포츠 지도사가 뭐예요? 이제 아셨죠?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 스포츠 지도사입니다. 어떻게 취득하는 거예요? 필기, 실기 및 구술, 연수 및 현장 실습을 통해서 약 8개월에서 9개월 소요되는 기간 동안 진행을 해서 최종을 합격할 수 있는 게 이제 취득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이랑 생활은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4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전문 스포츠 지도사를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딸 수 있으면 저는 전문을 추천합니다. 전문을 추천해요. 주변에서도 전문 스포츠 지도사를 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스포츠 지도사를 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이 밑에서 찾아보면 자, 합격률을 한번 볼게요. 필기시험 합격률이 생활 같은 경우에는 43.21%, 전문 같은 경우는 29.51%예요. 근데 왜 생활보다 전문이 합격률이 떨어질까? 그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공부를 덜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속상하긴 한데 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시험 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한 문제. 되게 슬프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공부하면 괜찮은데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공부 방법이나 자세한 내용은 이제 2탄에서 한번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018년도에요. 임시고사장 왜 할까요? 자리가 없어서. 자, 신규 고사장을 확보해서 신규 고사를 배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자, 두 번째 19년도에요. 여기서도 똑같이 폭발 척수 증가. 자, 똑같이 2020년이에요. 똑같이 임시고사장을 열었어요. 자, 2021년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도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보려면 신속하게 신청을 해야 돼요. 신속하게. 저는 무조건 첫날 신청하라고 권합니다. 첫날 알람을 맞춰놨다가 시작할 때 바로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면은 서울이랑 부산 경우에는 지금 임시고사장을 열었어요. 제가 서울 도봉구에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도봉구에 자리가 없어요. 그럼 여의도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멀리 시험을 보러 가야 될 수도 있죠. 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침에 가서 한 글자라도 더 보고 시험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면 일단 시험 보러 가면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꼭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보려면 신속하게 신청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필기시험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필기시험 공부하는 방법. 필기시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그리고 어떻게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2편에서 만날 거예요. 2편도 바로 업로드 할 거니까 2편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서 2편도 꼭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녕!